표현들이 다시 한번 좀 볼게요. 116페이지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부터 봅니다. 자, 이게 이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에요. 어떤 거냐? X 부동산 이렇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수요를 예인태 해야 되는데 예인태 하지 않고 상대방에 표시를 한 거예요. 그냥 중개 대리권 수요한 게 아니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이제 표시를 받아가지고 얘하고 너 대리인이라며 계약하자 해가지고 대리인 행위를 한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대리권 수요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하고 표시받은 누구하고? 상대방과 대리인을 해야 되고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하면은 상대방 선의 무과실일 때 누가 책임지는 거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이 되는데 자,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는 요겁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 자, 대리권 수요 표시는 무슨 통지입니까? 관념의 통지다. 자, 요거 판소노트의 3페이지 참조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판소노트 3페이지 가면은 적어놨을 겁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 관념의 통지다.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하는 경우도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볼 수가 있고 분료식입니다. 분료식이다. 분료식이다. 그 대리권 수요 표시는 분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판례가 있는데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다. 유의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 아까 했지만 현명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현명을 해야 된다 그랬죠? 표현 대리니까. 표현 대리도 대리니까 현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을하고 병을 현명을 해야 됩니다. 을하고 병하고 행위를 할 때 현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인이 해야 되고 대리권 범위 내 행위해야 되는데 넘어서면 무슨 대리 된다? 월권 대리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내용 정리할게요. 자, 125조가 이제 내용인데 자, 읽어볼게요. 제3자에 대해서, 제3자가 누굽니까? 상대방. 제3자 병에 대해서 타인에게,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자,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요건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하고, 타인과 제3자에 관해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앞에 주가 생략되는데 누가 책임진다고요? 본인이 책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를 했고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면은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상대방이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적용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악의 반대가 뭐예요? 선의. 과실 반대가 무과실. 선이고 무과실 때 적용되는 거고 악이 또 과실 때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자, 의의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요. 125조의 표현 대리에 대리고 수여하였다는 취지를 본인이 상대방에 표시하거나 실제로 대리권 주지 않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표시를 했지만, 제3자에 표시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대리권 수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줄 것이고, 동그라미 성립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제3자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통지해야 된다. 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에 가면은 표현 대리, 여기 제3자는 상대방만 하고 전득자는 포함된다, 안 된다? 우리 아까 표현 대리 주장은 누구만 된다 그랬어? 직접 상대방만 되고 전득자는 안 된다 그랬죠? 그 내용 줄 것이면 되고, 기억번에 묵시적으로 두 번째 줄 끝에 묵시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분료식 아닙니까?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의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관념의 통지. 객관적 사실 통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번에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얼번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 존재하지 않아야 안 해도 됩니다.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24의 기출입니다. 이게
24일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의할 필요 없다. 여기 언제 나왔다고요? 24. 24일 기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옆에 가서, 판례가 있는데, 자신의 총 판매점, 대리점 연락사무소에 해가지고, 세 번째 줄에 승낙돈을 묵인한 경우에도, 승낙을 묵인한 걸 직감 사용하는 경우도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쭉 보시면 되고, 2번에 상대방과 통지받은 누가고, 상대방과 무슨 행위 해야 된다고? 대리행위를 해야 된다고요. 4번에 내용이 뭡니까? 3번의 내용이 2번이었고 3번 내용이 대리권 범인의 행위가 되고 네 번째가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현관펜 법정 대리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줄 꺼놓고 제가 정리를 한꺼번에 다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32의 기출지문 한번 볼게요. 옆에 바로 옆에 기출지문 있죠?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이 통지하는 경우. 자, 포인트가 거기 나오네. 상대방이 통지한 경우 그 타인이 통지받은 상대방 외자와 본인과 대리행위를 할 때에도 자, 요때는 통지받은 상대방과 직접 해야 되잖아. 아까 뭐랬어요? 통지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외자하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통지받은 누구하고 그랬어? 상대방하고 해야 되잖아. 이거 32에 있다 나왔던 거야. 상대방 이외자와 행위를 했다.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상대방 이외의 자, 그게 X란 말이야. 알겠죠? 32의 기출입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효과입니다. 효과. 양가로 4번. 효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진다. 이 말이야. 표현 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진다. 자, 권한은 이제 표현 대리 126조 갑니다. 자, 126조 이제. 무슨 대리를 합니까? 월권 대리를 한다. 월권 대리. 월권 대리. 갑이 을에게 건물 관리인입니다. 관리. 건물 관리 맡겼는데 인마가 팔아짓겠다. 매매해버렸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월권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성립 요건. 자, 일단은 을이 뭡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대리권? 기본 대리권. 자, 무슨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대리권. 자,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 범위를 뭐 해야 됩니까? 넘어서야 무슨 대리 됩니까? 월권 대리지. 넘어서야 된다고. 넘어서야 되고. 세 번째. 믿을 만한 정당한 뭐가 됐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로 합시다. 이유. 근거,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상대방이 뭐 해야 된다?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립 요건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러 갈게요. 저 책에 한번 볼게요. 116페이지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125조 나와 있는데 제3자에 대해서 자, 117페이지 잘못했네요. 117페이지 126조 말 잘못했네. 117페이지 126조 대리인이 그 고난 외의 행위를 한 경우 고난 외입니다. 넘어도 되고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고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뭐가 있을 때 이유 현관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의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억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밑에 두 번째 줄 갑이 을에게 건물 관리를 고난을 줬는데 을이 그 건물을 뭐 해버립니까? 매도해버렸어.
건물 관리하라고 대리권, 기본 대리권 줬는데 매매 예쁘단 말이야. 이러면 돼, 안 돼? 이게 무슨 대리다? 월권 대리다 말이야. 월권 대리. 자, 이제 넘기셔서 성립 요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볼 거고, 옆에 가서, 옆에 페이지 2번, 고난을 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3번, 정당한 이유가 있을 거. 돼 있습니까? 타이틀 그게 크게 보고, 기본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야 되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무슨 대리가 승인한다고? 월권 대리가 승인합니다. 자, 우리가 표현 대리에서 이 월권 대리는 시험에 잘 냅니다. 잘 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잘 나오는 게 요 기본 대리권입니다.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 자, 판서 노트 한번 보세요. 46페이지, 뭡니까? 26페이지. 25페이지. 25페이지. 말이 잘 나왔네. 25페이지 펴보세요. 25페이지. 자, 126조 돼 있죠? 125조는 필기 다 했잖아. 자, 126조 갑니다. 6조에 보면은, 자, 우리가 기본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 우리가 부부끼리 기본적으로 가정 공동생활을 하면서 의료비 지출, 생활비 지출할 때 기본 대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도 기본 대리권, 부모님의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아까 했던 복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대리권도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5조 여기 했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도 범위 넘었으면 월권 대리는 돼 있어. 125조, 129조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일상가사 대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있다.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요겁니다. 복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범위를 넘어서 행위를 해버리면 무슨 대리 성립할 수 있다? 복 대리권도 월권 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125조도 범위 넘어서 버리면 무슨 대리? 월권 대리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범위를 넘어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또 뭐냐? 자, 요게 이제 기본 대리권이 시험의 포인트고, 그 다음에 넘어서야 되는데 요게 포인트예요. 동종 유사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아까 법조문에 봤을 때 이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월권 대리가 승인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믿을 만한 정당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요거는 시험에 나왔던 게 대리 행위시를 기준합니다.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됩니다. 이게 월권 대리입니다. 자, 그럼 처음에 하신 분들은 월권 대리가 뭔데라면, 아, 건물 관리인이 팔아 제꼈다. 됐어요? 이게 무슨 대리다? 월권 대리. 이 상세한 내용은 지금 뭐 외워야 암기해야 되는데 지금 암기가 안 되잖아. 반복하다 보면 암기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상가사 대리, 복 대리고 요 딱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 일상가사 대리, 복 대리고, 복 대리 정말 잘 나온다. 복 대리고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서 범위를 넘어서 행위를 하면 무슨 대리 될 수 있다? 월권 대리가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복 대리권도 표현 대리가 승인할 수 있다. OX. 오, 아까 앞에 했잖아. 맞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한번 볼게요. 118페이지에 자, 다시 성립 요건에 기본 대리권 되어 있네요. 좀 끊으십시오. 예, 가니. 아, 괜찮습니다. 좀 덥죠? 네. 아, 저 혼자 더운가? 아, 좀 지금 이제 마칠 때까지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좀 춥더라도 좀 참아봅시다. 알겠죠? 네. 추우면 얘기하세요. 제가 히탑에 딱 자리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웃자마 소리야. 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알겠죠? 자, 성립 요건에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첫 번째 주고시고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몰라 돼요. 그 다음 밑에 가서 심화. 아, 여기서부터 포인트인데 옆에 다 기출지문 있지?
그래서 이제 그거 외워야 돼. 공법상 행위도 기본 대리고 될 수 있다 없다. 옆에 기출지문 있어. 별표. 자, 법정 대리고도 기본 대리고 될 수 있다 없다. 이게 33회 때 기출지문이야. 예? 자, 그 다음에 복 대리고도 기본 대리고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33, 32, 31 다 나왔던 거야. 복 대리권 또 기본 대리고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우리 요 세 가지 판례만 기억한다. 다시 할게요. 세 가지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복 대리권 또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서 넘는 행위를 하면 월권 대리가 승인한다. 안 한다. 한다. 표현대 승인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밑에 내용 지금 안 한다. 그 세 가지만 포인트다. 알겠지? 자, 그래서 복 대리권, 법정 대리권,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법사 대리권 될 수가 있다는 요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3월 달에 설명해 줄 건데 비중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옆에 가서 고난을 넘은 행위를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지. 자, 정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옆에 시험에 한 4번인가 5번 나왔을 거예요. 4번 나왔다. 자, 범위를 넘어서야 되는데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옆에 기출지문 있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줄 끊으시고 기억번에 세 번째까지 줄 끊으시고 바로 옆에 기출지문 읽어볼게요. 고난름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 대리권의 표현대리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아까 했어요. 표현대리도 대리니까 현명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한 물어봤잖아 아까. 현명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대리권 수요 시한 표현대리도 현명은 해야 되죠? 얘도 현명은 해야 돼. 무슨 대리니까? 표현 대리니까. 대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 현명은 해야 됩니다. 그거 줄 것이고. 현명이 없는 경우 승인할 수 없다. 그거 줄 것이면 돼요. 그 밑에 판례도 그 내용입니다. 현명이 없으면 승인하지 않는다. 자, 3번 갑니다. 동그라미 3번. 판례도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11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된다고요. 니은번의 별표 2개. 3번 나왔어요. 정당 이유의 판단 시기는 언제입니까? 대리 행위 당시다. 이 말이에요. 옆에 33의 기출. 무권 대리행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무슨 현관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언제 기준이라고?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합니다. 법률행위 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합니다. 자,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사회질서 위반 또 언제 당시를 기준합니까? 법률행위 시. 요때는 뭡니까? 대리 파트니까 대리행위 시. 계약 체결 시. 같은 말입니다. 알겠지? 아, 됐어.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적용 범위 갑니다. 적용 범위 모두 적용입니다. 줄 긋고.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모두 적용이다. 그거 줄 긋으시면 되고 옆에 기출지문입니다. 자, 넘어가서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뭡니까 이거? 대리권 줬는데 팔아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매각해달라고 줬는데 얘가 상태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네?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수권행위 처리해버렸어. 한번 물어볼게. 수권행위 처리하면 대리권이 있어 없어? 소멸이지. 대리권 소멸이야. 그런데도 위임장 제시해가지고 행위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 책임진다고. 자, 129조는 우리 판소도 있습니다. 대리권이 뭐한 후에? 소멸 후에 대리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두 번째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됩니다. 범위 내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 자, 무과실일 때 자,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 책임질 겁니다. 자, 그리고 129조도 범위 내 행위해야 되는데 넘어서면 무슨 대리 돼? 그렇죠. 넘어서면 126조의 월권 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이런데요. 자,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판례 요거 하고 딱 나오는 게 있어요. 129조 딱 나오는 게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을 하여금 행위를 하게 했다. 이때도 월권 대리가 승인할 수 있다 없다? 모르겠으면 복대리 나오면 표현대리 적용돼야 하는데 된다.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요 판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딱 두 가지. 자, 그럼 책에 한번 볼게요. 의 볼게요. 법조문 볼 필요 없어요. 법조문 이해가 안 돼. 의 129제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이전에는 그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는 대리권이 많은 경우입니까? 소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립 요건에 1번에 두 번째 주가 줄 것이고 이전에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나 행위할 때는 소멸하는 상태여야 되고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임 무하셔야 된다. 자, 그 밑에 판례 별표 2개 넣으셔야 돼요. 이게 한 4번 정도 나왔습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법률 행위에 대해서도 129제 표현대리를 성립할 수 있느냐? 있다. 됐어요? 그럼 이거 줄여볼게. 복대리는 126조 그 다음에 129조에도 표현대리도 적용돼야 하는데 된다. 시험 문제 나올 때 복대리는 표현대리 내용이 준용이 된다. 적용된다 하면 맞아 틀려? 맞는 질문이다.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에도 소멸한 후에 복대리를 선임하게 해가지고 복대리인이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다고요.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어서 법인 넘어서 버리면 무슨 대리 된다고? 월권 대리 된다. 그럼 이거 줄였을 때 복대리가 나오면 표현대리 적용된다고 물어보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갑니다. 그 밑에 판례가 별표입니다. 그 내용이고 바로 32의 기출지문입니다. 바로 옆에 기출지문 볼게요. 만일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를 선임하여 복대리 선임하여 129조에서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자, 적용 범위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됩니다. 효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두 번째 본인이 책임진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은 적용 범위를 했습니다. 자, 적용 범위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됐어. 자, 보세요. 125조가 아까 뭐였어?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었지. 126조가 뭔데? 월권들. 129조가 뭔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 이 중간에 127조하고 128조가 뭔데? 모르지 뭐. 첫째 시간 했는데 모르지 뭐. 127조 뭔데? 번사, 넷사, 넷바, 넷스. 이제 기억이 날라가 모르겠네. 맞죠? 128조가 뭔데? 원인대 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로서 대리권이 소멸하잖아. 소멸한 후에 대리권 수해가지고 행위를 했다 그래도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여기서 소멸에 대해서 나오고 소멸한 후에 행위를 했을 때도 책임 물을 수 있다고 만든 거야. 법조문 순서를. 알겠어요? 지금은 뭐야? 이렇게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 것만 이해하는 게 중요해.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많이 하면 돼. 많이 풀다 보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근데 저한테 와서 물어본다고. 왜? 125조, 126조라고 왜 여기 127조, 128조 왜 빠지냐고. 왜 빠진 게 아니고 요거 아까 소멸에 대해서 했고 소멸한 후에 행위를 해도 책임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그래서 129조 맞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간다. 법정 대리 적어 놓으라고 지금 하는 거야. 판소 노트에. 몇 페이지? 25페이지. 자, 봐. 이런 것을 여백이라 한다고. 이런 거를. 알겠지? 이런 걸 여백이라 한다고. 이런 여백에 적어 놓는 거야. 자,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자, 법정 대리는 X 동그라미, 임의 대리는 다 동그라미 끝. 우리 적용 범위를 125조에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고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그다음에 126조에 월권 대리는 둘 다 적용되고 129조도 둘 다 적용되고 이렇게 했거든.
이거를 뭐 한 방에 중요하면 안 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됐어? 한 방에 되네. 오케이? 그럼 어디만 기억하면 돼? 125조만 법정 대리 적용되잖아. 나머지 다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 나왔잖아. 법정 대리는 126조가 적용되느냐? 물어봤어. 적용돼 안 돼? 오케이. 아까 봤잖아. 어디 갔습니까? 119페이지. 119페이지 맨 밑에.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을 하는 권한을 넣은 표현대리도 표현대리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적용되니까. 오케이? 맨 끝에 있지? 네, 보여주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의 그 예제 문제는 3월달에 합니다. 좀 어려워요, 이거. 쉽지가 않은 겁니다. 3월달에 합니다. 자, 어려워서.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고. 자, 이제 넘기셔서 이제 무효와 취소. 자, 무효 취소 들어갈 건데. 자, 무효 취소하기 전에. 자,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협의의 무권 대리는 뭡니까? 그렇지, 그렇지. 내가 지금 원하는 답이 그거야. 호로새끼. 호로새끼야. 아버지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받지 않았는데 판소도 24페이지 펴놓고 복습하고 마칠게 그냥. 인상 좀 펴고 빨리 마친다 했잖아. 참. 자, 여러분은 이제 그 나중에 2월 7일이 공지할 겁니다. 2월 7일이 그 공법입니다. 공법 수업인데 공법 수업이 이때 그니까 제사 날이에요. 아버님 그때 제사 나가지고 저녁에 형제들 다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때 수업을 못 하고 토요일 날 통합 수업 해가지고 해주겠다고 11일 날 해주시긴데요. 알겠죠?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입니다. 네, 다음 주. 맞죠? 그래서 이제 이때 좀 변경해달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또 아버님 제사한다는데 또 우리가 또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뭐 하겠어? 비는 날은 뭐 한다 그랬어? 그렇지, 민법이야. 선생님 일이 있으면 빠지면 민법이야, 그냥. 알죠? 민법 연달합니다. 알죠? 민법 연달합니다. 알죠? 뭐 지겹더라도 어쩔 수 없어. 알죠? 그래서 민법 들어갑니다. 알죠? 선생님도 일정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개론 선생님이 아버님 그때 뭐 병원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빠지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빠진 날 있으면은 그때 민법 들어간다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뭐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서 상당했다. 무슨 수업이야? 민법 수업이야. 이 민법이 안 나오면 비정상 아니야? 정상적이야? 비정상이죠. 비정상.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그걸 알고 계시고. 뭐, 선생님 휴가 한다 그러면, 민법 수업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자, 요 2월 7일인데 다시, 선생님 다음 주 오면은 설명 드릴 겁니다,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저한테 저번 주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표시 나중에 해드릴 거고, 다시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 자, 다시. 협의의 무권 대리는 대리권 수요가 있었다, 없었다? 판소도 24페이지. 없었잖아. 그래서 무슨 새끼? 호러스 새끼다. 그래서 행위를 해버렸어요. 을과 병이 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건지 책을 냈어. 책을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회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선의 경우. 철선! 기억 안 나면 철선 들고 들어가! 시험장에. 요번에 나올 때 됐다. 철선. 알죠? 진짜 나올 때 됐대 이제. 32회 때 나왔거든, 철선이. 33회 때 안 나왔대. 재수죠? 나올 때 됐다. 알겠습니까? 철선 들고 들어가. 안 되면 철선 기억해야 되고. 자, 물어봤는데 본인이 답을 준다고. 답을. 추인할 건지 추인 거절할 건지 누가 결정합니까? 본인이 결정해. 맞죠? 본인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어.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다 이 말입니다. 유동적 무효. 알죠?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요. 맞죠? 자, 그래서 추인은 뭐야? 형성권이고 소고표가 있지. 일부 추인돼 안 돼. 일부 추인 안 되는데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지.
일부 추인이나 내용 변경 추인을 할 때는 상대방이 뭐 할 때? 동의할 때 유효하단 말이야. 맞죠?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묵시적 나오면 거의 동그라미야. 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리고 소호표가 있다는 거, 상대방이 난독행위라는 거 다 설명했습니다. 자, 추인 거절하면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자, 그렇게 되고, 자,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묻기 위한 요건이 상대방 요건만 기억하면 돼. 상대방이 뭐 해야 돼? 선의이고 무가 싫을 때 병이 을에게 주기를 갈 수 있다고. 실은 깨끗해야 되니까. 그리고 을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대리야? 무권 대리지. 그리고 을은 뭡니까? 행위능력자에 대해 제한능력자에 대해. 행위능력자가 돼야지 책임 물을 수가 있어. 제한능력자는 우린 보호를 많이 하거든, 민법에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능력자 되면 물을 수 없다. 추인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고 처리해도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했어요. 그럴 때 병이 을을 죽이러 들어간다.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묻는데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죠. 쉬워. 맞습니까? 이런 내용도 기억하시면 되고. 단독 상속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추인 거절할 수도 없고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발효 청구할 수도 없다 했지. 뭐 그거는 지금 암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3월달에 또 구체적으로 할 거고. 자, 표현 대리는 어떤 내용이야? 자, 일단은 대리권 수요가 있었어 없었어?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대리권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대리다? 뼛속까지 무권 대리야. 자, 그렇지만 본인이 책임지는 행위를 했잖아. 그리고 상대가 믿는데 과실이 없어. 선의무과실이야. 자, 1번도 선의무과실, 2번도 선의무과실, 믿을 만한 정당 이유가 선의무과실 해석한다고 그랬거든. 그 다음에 3번 또 뭐예요? 선의무과실. 표현 대리는 본인이 책임지는 행위를 했고 실제적으로는 대리수요권이 없었지만 본인이 책임지는 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때 누가 책임을 지음으로써 본인이 책임을 지음으로써 누굴 보호하는 제도야?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고 협의의 무권 대리는 뭡니까?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지. 그럼 협의의 무권 대리는 누구 더 유리한 제도야? 본인이 더 유리한 제도야. 내가 유리하면 추인하고 불리하면 추인 거절해 보고. 맞죠? 근데 표현 대리는 누가 더 유리한 제도다? 상대방이 유리한 제도야. 맞죠? 요 둘 다 포인트는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다 말이야. 대리권 수요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그리고 표현 대리 주장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전득자 할 수 있어? 본인이 할 수 있어? 직접 상대방만 할 수 있다고. 맞죠? 본인이 또라이가 아니면 지가 뭐이가? 표현 대리다! 이러면 지가 책임져야 되는데 또라이죠? 맞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 주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직접 상대방, 병만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잘못이 있다 그래서 과시상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32의 기준. 과시상계할 수가 없다. 기억납니까? 그거 13번 나왔거든요. 과시상계. 자, 그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 표현 대리가 가장 오늘 중요한 내용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130페이지 무효 취소는 다음 주에 합니다. 요거 무효 취소하고 조건 기한 끝내고 어디 들어가냐면은 계약법 들어갈 겁니다. 계약법은 또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약법 빨리 끝내고 물권법도 중간중간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